자, 최대 용량 부분 한번 해봅시다. 자, J13에다 클릭하고는 맥스, MA 한국어로 해, 한국어로. 저 자, 는하고 맥스 했어요? 맥스는 무슨 함수였어요, 선생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위.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해볼게요. MA 쓰면 위에서 두 번째 맥스 나오죠?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용량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G5부터 G12까지 드래그 합니다. 5부터 G12까지 드래그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얘가 제일 쉬워요. 자, 그럼 138 나오나요? 네. 끝났어요? 아니요.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남았어.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원하는 값 외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 F5부터 F12에 지금 날짜가 써져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날짜 외에는 써지지 않게 막아주고 싶어. 감자 이런 단어는 안 써져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또는 이런 거. 여기 구분의 롤플레잉 캐주얼 어드벤처 액션 있죠. 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외에는 입력되지 않게. 감자 이런 단어 입력되지 않게 막아줄 거야. 이런 거를 해주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선생님 장부 쓸 때 계정 과목이라 그래서 카드, 현금 아니면은 지출, 수입 지출 이렇게 단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넣으면 안 되잖아, 장부 쓸 때. 어떤 사람은 수입이라고 써놓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그걸 취합해서 값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만 딱 들어가게, 그거 외에는 입력되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H14셀에다가 요 게임 코드 있잖아요. 여기에 써져 있는 글자 외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줄 거예요. 오케이? 네. 자, H14에다 클릭하고요.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 클릭합니다. H14? 여기가 H14 게임 코드 오른쪽에. 왜 여기다가 X 이거지? 아니 여기 그 옆에. 근데 여기다 이렇게 잘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지워져? 여기다 해야겠는데 이걸 여기다 했어. 그렇네. 너무 잘했네. 너무 이걸 여기다 해야 돼.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 네. 테두리, 요거 하나씩 누르면 돼요. 없어지죠? 거기다 했어. 잘했어. 자, 위에 상단에 데이터 클릭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위에 그림으로 눌러줄게요. 여기. 위에 메뉴 데이터, 오른쪽 끝에서 8번째, 그림. 데이터 눌러야 돼. 위에 거. 먼저 데이터 눌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맞아. 자, 그럼 창 하나 떠요. 뜨나요? 네. 자, 그리고 제한 대상에 보면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면 정수부터 사용자 지정까지 있어요. 이 중에 우리는 네 번째에 있는 목록으로 선택할게요. 목록.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갈 수 있게 제한 대상이 없어서 모든 값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 얘를 목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변동하죠. 자, 이 원본의 입력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원본 글씨 아래 입력란에다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을 하면 돼요. 우리는 B5부터 B12예요. B5부터 B12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럼 절대 참조로 다음과 같이 들어가요. 했나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없던 화살표가 생겨요. 네, 맞아요. 요거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써져 있는 범위, 이 범위에 써져 있는 글자가 그대로 여기 써져요. 맞아요. 그죠? 네.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거 필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뭘 만드는 거니까? 필터? 필터. 필터는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거를 이제 이거 필터 하면 이거 프레임 코드 B4에서 이렇게 하면 더 나오지 않나요? 필터는 거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입력하는 것만 걸러요. 약간 달라요. 필터는 이제 원하는 값만 추출해서 보기 위한 거, 입력되어 있는 거를 보기 위한 거라면 얘는 입력이 아예 애초에 안 돼. 내가 지정한 거 외에는. 그래서 여기 데이터 값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것도 바뀌어. 여기 범위에 대해서 지정했으니까. 자, 그럼 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내가 원하는 값 외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라며.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감자라고 한번 써보세요. 감자, 고구마, 당근, 카레. 감자 썼어요?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를 유효성 검사 제한이나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기에 감자라는 단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감자를 만약에 쓴다면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떠요. 아예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취소 누르시면 아까 처음에 입력되었던 R243으로 바뀌어요. 취소. 아, 요거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에 써져 있는 데이터 중에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시면 돼요. 손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손으로 쓸 때는 오타가 없이, 오타가 있을 시에는 입력이 안 되게 경고창이 뜨는 거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 좀 이해를 돕고자. 자, 우리 아래쪽에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시트 추가되는 거 아시죠? 네. 시트 하나 추가할게요.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숫자로 해봅시다. 1, 2, 3, 4, 5, 6, 10까지. B1부터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자동 채우기 하면 되는데 자동 채우기 하세요. 저는 다 썼지만 선생님들 편하게 자동 채우기 하시면 돼요. 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B2부터 B11까지 범위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네.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눌러줍니다. 했나요? 네. 자, 이번에는 제한 대상을 숫자로 둘 거거든요. 여기 모든 값을 클릭하고 위에서 두 번째 정수 있죠? 정수 클릭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리고 최소값에다가 1, 최대값에다가 10을 써줄게요. 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아무 반응은 없죠? 네. 저희가 해당 값 1부터 10까지는 다 쓸 수 있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나는 B2에다가 11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11을 씁니다.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안 돼. 입력되나요? 안 돼. 안 되죠. 다음처럼 내가 지정한 데에다가 원하는 값 외에는 입력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숫자로 해봤지만 날짜, 숫자, 글자 다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경고창 뜨는 내용도 내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건 입력 안 돼!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지정 안 해서 이렇게 뜨는 거고. 취소 누를까요?
그럼 1로 돌아올 거예요. 맞아요? 자, 다시 B부터 B11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다시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최소값을 5부터 10으로 바꿀게요. 최대값 10. 했나요? 네. 그리고 확인. 자, 역시 아무 반응 없죠? 네. 자, 근데 이때 입력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글씨 눌러줄게요. 아래 걸로. 눌렀나요? 그림 말고 글씨로.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잘못된 데이터라고 있죠? 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 대해서 5부터 10까지밖에 입력이 안 되는데 1, 2, 3, 4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빨간 표시는 여기 데이터 입력 잘못됐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응용할 게 너무 많아 얘는. 자, 넘어갑시다. 시트 1 클릭.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검사 H14에다가 R243을 넣어주세요. 클릭하고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R243 선택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함수는 vlookup 함수라는 아이를 할 겁니다. 여기 J14에다가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 vlookup 함수는 필수 함수예요. 사무일 하실 거라면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요거랑 hlookup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일단 vlookup 먼저. vlookup은 찾는 값을 데이터 표에서 찾아 그와 같은 행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 함수예요. 자,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총 4개씩이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열 번호. 네 번째, 일치 또는 근사 값. 잠깐만요. ESC 누르시면 돼요. 근사값이라고 쓰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됐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잠깐 작성 좀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표가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찾는 값이 감자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표에서 감자를 찾아줍니다. 이 줄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 번호가 3번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값이 빨강이죠. 그래서 결과값이 빨강이 나오는 함수가 이 브이로그 함수예요. 이게요. 자,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찾는 게 당근이고 열의 번호를 2로 썼다. 자, 그러면 찾는 값은 지금 범위 내에서 당근이란 값을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열의 번호는 2번이에요. 범위 기준으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는 300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300원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2跟好 이게 열이에요. 가로. 이렇게가 열. 가로가 열. 이렇게가 열. 요렇게가 행이에요. 아, 이렇게 예를 竖 들어서. 线 행. 선생님 가로가 열 맞죠? 저한테 새로운데. 아, 새로예요? 이게 열이에요? 네, 이렇게가 열이에요. 아, 난 지금 헷갈렸다고. 어. 근데 나 어떻게 300원 찾았지? 어? 셀로? 그러니까 셀 때는 하나, 둘, 셋 가로로 세니까. 그럼 1, 2, 3번이 행이네요? 네, 1, 2, 3, 4가 행이에요. 행이에요. 요렇게가 행. 아, 나 지금 헷갈려서 계속. 아니, 제가 이거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학생분들이 열이랑 행을 헷갈려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열을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가 열인데 네. 셀 때는 가로로 세니까 가로라고 착각해. 다소 그렇게 생각.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 근데 지금, 난 이때까지 계속 그게. 행은 요게 행이에요. 아, 가로. 가로로가 행, 가로가 행. 그리고 요렇게 세는 거는 열. 근데 당근이 이쪽에서 자, 그럼 문제 다시 한 번만 내볼게요. 고구마 열 번호는 3. 고구마 열 번호는 3하면 초록. 그렇지. 결과값은 초록이 나오는 거야. 요게 브이로그. 이해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범위가 그냥 범위가 아니야. 범위를 잡을 때 그냥 범위를 잡으면 안 되고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내가 찾는 값을 100원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잡을 때 요렇게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범위 기준으로 빨강, 초록 나와 있는 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내가 빨강이란 값을 하겠다 그럼 열 번호가 이때는 2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100원으로 찾을 건데 얘가 범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러면 2로 해야 돼. 이해되세요? 接的人好像是그렇지. 요게 만약에 내가 감자면 빨강이란 값을 도출하고 싶을 때 열 번호는 3으로 들어가겠죠. 내가 만약에 찾는 값에 300원이다. 그러면 파랑이란 값을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열 번호는 2번으로 바뀌어야 돼. 이해되세요? 응.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사값이라는 아까 뒤에 일치나 근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인수가. 지금 제가 뒤에다 0을 써놓은 거 보이시죠? 일치하는 값을 넣을 때는 0을, 근사값을 넣을 때는 1을 넣어줍니다. 1. 자, 비슷한 값은 1을 넣어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글자가 한 글자만 같아도 표시를 해줄 건지 요 빨강이랑 값을 넣어줄 건지 아니다. 내가 모든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해야지만 구해줄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여기에 표시하는 값이 1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1.5야. 그러면 내가 근사값을 검색하는 값을 찾는 값을 2로 했다. 그럼 가장 근사값이 어디예요? 2 말고 1.7로 했다. 1.8로 합시다. 1.8이라고 써놨다. 그러면 1과 1.5에는 없죠. 찾는 값이. 네. 그죠? 이럴 경우에 가장 가까운 값. 그러면 1.5랑 가장 가까우죠. 네. 그러면 요 열에 있는 값이 불러지는 거야. 여기가 근사값으로 들어갔을 때, 1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0으로 들어갔다면 아예 값이 안 나와. 1.8 그대로 써져 있는 걸 찾아야 돼. 아예 같은 거. 여기 3.5 그냥 3 써야 돼요? 여기에 3이라고 쓰고 데이터에 3.5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3이라는 숫자는 없잖아. 그래서 0을 쓰면 안 돼. 1을 써야 돼. 그래야 3과 가까운 3.5를 불러올 수 있어. 이거는 그래서 숫자에 관련한 것만 근사값을 쓰고요. 대부분은 다 0으로 넣는다 보시면 돼요. 완전히 일치하는 값으로. 어렵죠, 좀. 자, 그러면 우리 제14에다가 게임 코드 여기 H14에 써져 있는 값에 따라서 판매 금액 5,600원을 여기다도 표시할 수 있도록 바꿔줄게요. 는 합니다. 는. 그 다음에 브이로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쓰면 어려우니까 왼쪽에 FX 눌러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창 하나 뜨죠? 자, 그리고 룩업 밸류 첫 번째 찾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 H14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찾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14를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인데 이때 범위의 첫 번째 열에는 찾는 값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게임 코드를 찾아줄 거죠, 표에서. 그래서 BO부터 H12까지 범위 잡아줄게요. 판매 금액을 표시를 할 거라 판매 금액 범위까지 싹 다 잡아주세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열번호. 우리는 지금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표시할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 7을 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을 쓸게요.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다음같이 5,600원 나오죠? 자, 이때 선생님 요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 눌러주세요. C232로 바꿔봅시다. 잠깐. 요거를 들어가서 다시 B부터 B12가 아니고 우리가 판매 금액값을 표시를 할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잡혀요. B부터 H12까지. 잠깐만요. 그 다음 확인 눌러보세요. 더블 클릭하셔서요.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엉뚱하게 들어갔죠? 이거 누르고 화살표 바꿔보세요. 자, 이거 화살표 누르고
보세요. 자, 찾는 값의 데이터가 다음처럼 글자를 바뀌게 되니 판매 금액 얼마로 바뀌어요? 5,500원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232는 B10에 써져 있는 데이터인데 그와 같은 행에 있는 H10에 있는 데이터 값이 찾아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목록을 바꾸면 판매 금액이 변동하게 이렇게 쓰는 아이가 브이로그업 함수. 이거 알아보기 쉽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밑에다. 이게 지금 여기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음처럼 이렇게 옆에다가 쫙 깔아놓고 바꾸면 값이 다 바뀌게 그렇게 지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 제가 vlookup 함수를 썼잖아요, 선생님. vlookup이 바티칼. 어쨌든 열이고 hlookup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건 행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열 번호를 입력했죠, 우리 인수에. 그래서 얘는 vlookup이고, 그리고 h는 행의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세 번째에 들어가는 인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가 열 번호가 아니고 행 번호가 들어가는 게 hlookup. 이것도 꽤나 많이 쓰는 함수예요. 자. 지금 현재는 그냥 lookup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쓰이는 함수라. 어렵죠? 괜찮다며. 정신이 하나가 없어. 괜찮다며. 지난 다 까먹어. 아, 괜찮아, 이거는. 근데 괜찮아. 이건 진짜 괜찮아. 응. 자, 요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요거 저장하고 마무리할게요.